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경북 경산의 한 대학가 전세 사기 사건의 사기 용의자인 공인중개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건물주와 임차인을 속여 가로챈 금액은 지금까지 6억 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북 경산의 한 대학가에서 전세 사기를 저지른 50대 남성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이 남성을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건물주가 월세로 내놓은 부동산을 임차인에게는 전세라 속여 돈을 가로챈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 중 하나인 이중계약입니다. 부동산 앞에는 이렇게 임대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대구 MBC 보도 이후 공인중개사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를 받다 한 달가량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차인 10여 명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는 건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속이고는 보증금은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위임장을 받아서 모든 권한을 다 하기 때문에 돈도 자기가 받아서 3월 말에 집주인하고 이렇게 정산을 하기 때문에 돈도 자기한테 보내면 된다. 이 동네 관행이니 안심하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사실은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금액은 5억 원. 특히 건물주들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한 건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건물 계약과 관리를 도맡는다는 명목으로 1년에 2차례 건물주와 정산했는데 중개사는 이 틈을 노려 임차인들에게 받은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해 1억 원가량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국정 과제도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 발표될 예정인데요. 대구 경북 신공항 등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대구시에는 기회이자 도전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 성장을 저해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게 정부의 국정 철학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또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집행과 예산 배정 등에서도 지방 균형 발전 원칙은 강화됩니다. 지역이 발전해야 국가가 튼튼해진다는 기조 속에 이르면 이달 확정 발표할 새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가 얼마나 반영될지 전국 지자체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 신공항 이전 건설을 비롯해 취수원 이전, 비수도권 최대 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1호 공약인 대구 경북 신공항은 정부의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등등 지역 주민의 염원이 담긴 거점 공항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숱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의 핵심이자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자체 여력으로 추진하기 힘든 치수원 이전 같은 대형 사업도 지자체 간 갈등 때문에 정부의 중재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보다 정교하고 내실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더라도 실질적인 정책화 및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지속적인 후속 대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균형 발전 정책에 따른 정부 지원을 두고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리는 공약도 요구됩니다.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적인 방향을 좀 설정을 하고 그걸 이제 국가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도약을 위한 조로의 기회이지만 이를 지역 발전으로 구체화하는 건 대구시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가 시행 한 달이 지났습니다. 6.27 대책은 강력한 대출 규제가 핵심인데요. 수도권과 규제지에서 주택담보대출은 무조건 6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수도권 내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1주택자도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 투자가 불가능하도록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했고 신용대출도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이른바 영끌을 위한 금융수단을 대부분 틀어 막았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자 매수 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6.27 대책 전후로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살펴볼까요? 서울은 0.43%에서 0.16%로, 수도권은 0.16%에서 0.06%로 하락하면서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0.06에서 0.01%로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역에는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고 아파트 매수세가 저조하다 보니 대출 규제가 큰 영향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된 자금이 지방 아파트 투자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6월 말 기준 8,995가구로 전월 8,586가구보다 4.8%, 409가구가 늘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으로 이원화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대구 지역만이라도 너무 상황이 심각하니까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지고 대출 금리, 대출 기간을 좀 차등 적용하는 이런 대출 규제 완화책을 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질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화된 주택들이 대구에는 꽤 많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더더 누적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 사업, 특히 재건축 사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가칭, 정비구역 프리존 같은 거를 제도로 신설해가지고 이런 정비 사업 속도를 좀 더 빨리 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원주민들의 추가 분담금 금액을 좀 완화시켜주는 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았을 때 이런 주택시장 안정화를 정말 무주택자나 실소유자들을 위한 시장으로 재편되기에 아주 적기다. LH 쪽에서 지방 악성 미분양, 이것은 완전히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된 그런 주택들의 매입을 3천 가구를 총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구를 포함해서 전국에 매입한 악성 미분양 물량이 733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매입 규모 자체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충분히 건설사가 호응을 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도 못하고요. 건설사들이 거기에 응해서는 어차피 손해를 보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이 아니면은 호응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전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사실 매입 규모도 좀 대폭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과 함께 취득세와 관련된 또 부담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또 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세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환매든 아니면 혹시 매수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마련해 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바다에 고수온주의보가 일찍 찾아와 양식 어류의 대량 폐사가 시작됐는데요. 지난해 최악의 피해를 본 뒤 전기요금 할인이나 재해보험금 지급 기준 완화 등의 대책이 논의됐지만 정작 개선된 건 거의 없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포항 호미곶의 강도다리 양식장입니다. 경북 동해안에 올해 첫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수온은 29.1도, 주의보 발령 기준 28도보다 1도 이상 높습니다. 고수온 발생 시기도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일주일 이상 당겨졌습니다. 냉각기를 돌리고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등 안간힘을 써보지만 어린 고기를 중심으로 폐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29.6도가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 폐사가 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다행히 떨어져서 그렇지 이대로 다시 수온이 고수온으로 올라가게 되면 폐사는 아마 몇 천마리대로 늘어나지 않을까. 어민들은 지난해 최악의 고수온 피해 발생 이후 전기요금 특례 할인과 재보험의 보상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취업 미수만큼 계산을 해서 금액을 다 따져서 보험을 다 가입했는데 현실적으로 취업을 보험 보상 받아본 사례가 아직 없어요. 저희 지역에서. 국내 이제 어업 생산량에서 62%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 식량 산업이거든요.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특례 할인 적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도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때이른 고수온과 폭염을 감안하면 올해 피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를 능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작년에 저희가 치해가 14만 미 정도 폐사가 났었는데 올해도 아마 그 정도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수조식 양식장은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와 함께 줄줄이 문을 닫아 이제는 40여 곳만 남았습니다. 이들 양식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어류 300만 마리 폐사에 31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교도소를 비롯해 과거 기피시설로 인식돼 온 교정시설을 이제는 서로 유치하겠다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경북에선 청송군이 여자교도소를, 영양군은 난민시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 성과는 상주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국내 세 번째 외국인 보호소를 상주에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감은 기피시설을 바라보는 인식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과거에는 내쫓기 바빴던 군부대가 사활을 건 유치 경쟁의 주인공이 되고 통합 군부대 이전 최적지는 상주가! 땅이군!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해외 난민 정착시설까지 러브콜 대상에 올랐습니다. 유엔 난민 기구를 통해서 미얀마 난민 한 40가족 정도를 우리 군에 모셔와서 정착하는. 교도소가 이미 4개나 있는 청송군은 교도소 추가 유치 내지는 증축에도 발벗고 나선 상태입니다. 시설 하나만 들어와도 최소 200명 이상의 종사자들이 한 번에 유입되고 면회객 등 파생되는 유동인구도 상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추방 전에 임시로 붙잡아두는 외국인 보호소도 그중 하나인데 경북 상주에 건설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시정보고회에서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이거 모은다 하면 시장이나 국회의원 욕 많이 먹었을 텐데 지금은 시절이 그러니 그런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뭐라도 유치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법무부 외국인 보호소는 경기도 화성과 충북 청주에 운영 중인데 상주에 들어서면 국내 세 번째 보호소가 됩니다. 보호소의 위치는 이곳 상주교도소 인근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청주의 외국인 보호소도 청주교도소와 담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반영된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오는 8월 말쯤 확정되면 보호소 위치와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소 유치에 다른 지자체들도 팔을 걷어붙였지만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상주의 교통 접근성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이 한 7, 80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그 기간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 인력이 한 4, 50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직장에 150명 근무하는 직장 찾기 쉽지 않습니다. 첨단 기업들요, 사람 몇 명 안 씁니다. 벼랑 끝에 선 지자체들의 절박한 선택인 만큼 불편을 감수하는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상응하는 보상과 배려가 뒤따라야 혹시 모를 갈등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시 민간조사단 조사 결과 지난달 17일 발생한 북구 노곡동 침수 사고 원인은 배수시설 관리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폭우가 내릴 당시 마을을 관통하는 직관로 수문이 3% 정도만 열려 있어 배수 능력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배수로 제진기가 막혀 작동하지 않았고 고지대에 터널 형태로 만들어진
고지 배수로 입구에 침사지 수문이 닫혀 있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또 펌프장 수문 1개가 고장으로 닫혀 있었고 게이트 펌프 1개도 고장으로 1년 넘게 방치해두다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조사단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시설물 긴급 안전점검을 대책으로 제시했고 중장기적으로는 노곡동 배수시설 운영관리체계 일원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 경북 국회의원 4명에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B씨에게 국회의원 4명 후원회에 2천만 원씩 기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B씨는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열사의 임직원 60명의 명의를 빌려 임직원당 100에서 200만 원씩 송금하는 방식으로 4개 후원회에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